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좀 예전에 만든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하는 툴이 좀 재밌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바로 강의실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연차가 그렇게 엄청 오래진 않았고요. 7년차 교사입니다. 네, 제가 19년도에 임용을 발령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신규 때부터 느꼈던 점은 아, 이거 매번 생기부 쓰는 게 정말 고역이다. 그리고 물론 학생의 특성이 드러날 수도 있도록 쓰면 좋겠지만 저는 과목이 화학이다 보니까 완전 이과 남자입니다. 이과 남자라서 글을 잘 말 못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문의 그런 단어 같은 경우에도 좀 베리에이션을 줘서 쓰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GPTS라는 것을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누적 사용량이 조금 되는데 이런 GPTS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공유해줘서 생기부를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풍자 같은 거 하면서, 정리정돈 잘 못하는 사람들, 특히 파일 같은 거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들, 찐 최종본, 찐찐찐 최종본, 최종 최종본, 이렇게 막 정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GPT랑 대화를 하면서, 이 다양한 대화를 하면서 학생들 기록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을 텐데, 어떤 게 A 학생의 최종본인지, 어떤 게 B 학생의 최종본인지, 이런 것들 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메이크라는 툴을 좀 보게 되었고 선생님들 이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천쌤이라는 분이 노션 강의를 해주셨다고 들고 알고 있는데 천쌤 같은 경우 연수를 들으면서 제가 메이크를 조금 더 공부하게 됐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홍보를 하겠지만 천쌤 밑에서 이제 노션하는 교사 오픈 톡방도 부관리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께 되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게 되면서 이 메이크한 툴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메이크한 툴은 이제 업무 자동화를 도와주는 노코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시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이 UI를 갖고 있고요. 모두를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중간중간에 좀 코딩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딩은 몰라도 저는 화학교사기 때문에 코딩 진짜 못하거든요. 코딩 몰라도 그다음에 함수 몰라도 이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오늘은 저희가 학생부 기록을 자동화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한번 메이크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에서 첫 번째 메이크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 여기 작게 보시지 말고 좌측 상단에 이 전체 페이지 열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전체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셨으면 한번 댓글로 1 숫자 적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방에 1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션에서는 이 세모로 되어 있는, 눕혀져 있는 세모를 토글바라고 얘기하는데, 톡을 열게 되면 제가 이제 감춰놓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K-에듀파인을 자동화하고 싶어서 노션이라는 이제 모듈과 그다음에 챗GPT의 오픈 AI 모듈을 사용해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직관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그다음에 드래곤 드랍만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픈 AI의 API 키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어, 제미나이 요즘 핫한 제미나이의 API 키를 사용할 거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다 공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일 당장 학교 가서 해보시더라도 공짜로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토글바에 한번 접어보고요. 두 번째, 메이크의 인터페이스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다 주소를 인베이드 해놨기 때문에 make.com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뜨게 되는데 여기 만약에 누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주소창에다가 make.com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한번 로그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은 어디서 하냐? Create an Accoun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화면이 아니라면 가장 바깥쪽 나오시면요. 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Get Started Free라는 그 핑크 색깔의 배너가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다른 연수에서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은 잠깐 좀 쉬는 타임으로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지메일 기반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지메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뭐 네이버 메일이나 다음 메일, 한 메일, 네이트 메일 이런 것들 사용하고 있다 하면 여기다가 그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스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이 두 개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아무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내가 노션에 사용하고 있는 계정과 그러면 여기 있는 계정하고 똑같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 상관없고요. 이후에 제미나이 API 키를 발급받을 텐데 그때 그 계정과 이 메이크에 연결하는 계정이 같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나 이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이 사인업 뭐 프리를 누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뭐 단계가 나오는데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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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넥스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눌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회원가입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11분인데 한번 13분까지 시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방에 회원가입 다 하셨나요? 라는 질문 남겼는데 다 하셨으면 여기 리액션 버튼 반응 추가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한번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교환 링크 다시 보냈으니까 한번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원 가입하는 이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어떤 시나리오 만들어 봤는데?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걸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생기부 자동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 사용하고 있냐면 그 학생들에게 고3 학생들 제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3 학생들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민감한 게 세특과 같은 경우에 이제 과에 맞는 세특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은데 난고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잘 못 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션의 양식 정보를 불러와서 GPT 모드를 이용해서 세특 주제를 5개씩 뽑아내고 그다음에 퍼플시티 모드를 이용해서 자료 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세팅을 해놓은 프롬프트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세특 가이드 뉴스레터 작성해서 이 이메일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로 학생들과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주제를 학생들에게 보내서 특히나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이기 때문에 10개가 넘는 학교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고 온라인 환경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활동 한번 요즘 핫한데 한번 해볼래?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캔바를 자동화하는 시나리오도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좀 내가 SNS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카드뉴스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수를 마치며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긴 한데 모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은 저희는 이렇게 어려운 모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딱 4개의 모드만 연결해서 생기부를 자동화해보는 작업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이제 하셨으면 홈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대시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시보드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코어 플랜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 10,000건의 오퍼레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 아마 선생님들은 다 프리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10,000건이 아니라 1,000건이 나올 거예요. 1,000건 가지고도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고요. 처음에 재밌다고 많이 하시다 보면 이 1,000건의 오퍼레이션이 금방 소모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후에 추가적인 짐에 저희 계정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 뭐 여기저기 사용하려고.
그런 것들 다 회원가입 시켜가지고 저는 심지어 뭐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 사용했던 네이트 메일까지도 연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공짜로 사용하기에는 뭐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오늘 일단 바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야 하니까 가장 위쪽에 보라 색깔 버튼이 되어 있는 Create a New Scenario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reate a New Scenario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버튼이 뜨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앱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이크와 약 2,000여 개의 앱들을 연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거는 10개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션하고 뭐 제미나이 같은 모듈만 잘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굉장히 재밌는 시나리오 많이 만들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오늘 노션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앱스에서 노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랑 같은 배열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요. 이 노션 모듈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요거 한번 노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굉장히 많은 앱, 이런 모듈들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오늘 사용할 모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노션이라는 곳에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요리더 치면 이제 요리의 준비물을 세팅하는 과정인 서치 오브젝트라는 모듈과 마지막에 다 이제 제미나이가 세특을 재밌게 예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세특을 누적시킬 수 있도록 다시 만드는 업데이트어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이라는 모듈 딱 두 개만 사용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사용할 거는 서치 오브젝트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치라고만 검색을 하시더라도 여기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글로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엣지를 사용하는 분들이거나 혹은 이 그 크롬에서 한영 번호를 자동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오류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는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치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요. 저는 이미 연결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수 나갈 때마다 연결해서 이렇게 많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Create a Connection이라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Create a Connection을 클릭하게 되면 저와 똑같은 이러한 그 화면이 나타날 텐데 여기까지 혹시 나오셨으면 채팅방에 숫자 1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치 오브젝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커넥션을 하셔가지고 이 화면에 나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잘 오셨다면 저희는 다시 노션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션과 이 메이크를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잘들 아시겠지만 API 키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이 노션의 정보를 메이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1번 교환이 나와 있는데 여기 말고 가장 첫 번째 에너지 살롱 메이크로 생기부 투한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가장 교환의 홈, 가장 상위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명수 아저씨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나오셔야 하거든요. 여기까지 나오셨다면 이제 옆에 사이드바에서 그 본인의 계정이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요. 설정이라는 부분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좌측 상단에 본인 프로필 사진이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설정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API 키를 발급받기 위해서 노션에서 연결 쪽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설정에서 좌측에 있는 탭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창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가적이 바로 위쪽에 있는 연결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클릭하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도 API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API를 이제 보통은 어떤 챗GPT나 클로드 같은 그 API 키를 발급받을 때는
그 일종의 토큰을 저희가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과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노션과 그다음에 제미나이 모듈 같은 경우 AP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금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연결을 누르신 다음에 가장 아래쪽으로 오시게 되면요. 여기에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 두 개가 있고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API 연결 개발 또는 관리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좌측 탭 중에서 연결 클릭하시고 이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스크롤 쭉 내리셔가지고 API 연결 개발 또는 관리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만약에 잘 이제 성공을 못 하시더라도 녹화본이 아마 제공되는 거라고 있으니까 녹화본을 보시고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교환을 되게 상세하게 캡처 하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환의 내용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API 통합을 접속을 하셨으면요.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는 새 API 통합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이름을 지정할 건데, 자, 조심해야 할 게 이미 노션과 메이크라는 그 인터널 말고 퍼블릭이라는 그런 API 키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는 그 API 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구별을 하기 위해선 저희는 얘의 이름을 메이크라고 넣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날짜를 옆에 적는다든지 혹은 뭐 제 이름을 이렇게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 원래 있는 기존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메이크의 API 통합 이름을 설정하는 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나중에 쉽게하기 쉽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련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이제 노션 워크스페이스에 설정하고요. 유형 같은 경우는 건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퍼블릭과 인터널이 있는데 퍼블릭 말고 인터널로 하신 다음에 로고 같은 부분도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I 통합이 생성되었습니다 하고 뜨게 되고요. API 통합 설정 구성을 이제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지만 내 API 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프라이빗 API 통합 스크린샷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시하기 클릭하게 되면요. NTN으로 시작하는 무언가의 이렇게 긴 문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요거 창 끄고요. 여기 다시 박명수 아저씨 얼굴이 있는 부분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공하셨으면 숫자 1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맨 위쪽에 제 프로필 사진 클릭하고요. 설정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다양한 탭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연결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연결 이후에 가장 아래쪽에 API 연결 개발 또는 관리라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API 키를 발급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새 API 통합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 선생님이 이름을 뒤에 적든지 아니면 뭐 메이크 1, 2, 3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식별만 가능한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관련 워크스페이스 어차피 밑에 하나 만들 거니까 하나 클릭하시고 나머지 건들지 마시고 저장 버튼 클릭한 다음에 창 하나 더 뜨게 되거든요. 그 창 뜨게 되면요. 누르신 다음에 여기 밑에 프라이빗 API 통합 시크릿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복사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네, 1 버튼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박명수 아저씨 얼굴이 뜬 부분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왜 그걸 강조했냐면 물론 하이 페이지에서 연결을 하면 그 페이지 내에서는 이제 노션과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페이지에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번 연결 또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쪽에 상위 페이지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하이페이지, 하이페이지까지도 모두 다 연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화면에서 연결을 할 거고요. 연결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장 우측 상단 쪽에 마우스 이렇게 올리시고요. 공유 옆에 메시지 버튼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별표 있죠. 그 옆에 가장 끝쪽에 점 세 개가 있습니다. 점 세 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점 세 개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 아래쪽에 가장 아래쪽에 윈도우즈 앱에서 여기 위쪽에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연결 보이시죠? 연결에다가 이제 내가 아까 발급받았던 API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크 25년 7월 3일 속초고 김하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선생님들이 아마 이름이 저랑 다를 건데 그 이름을 클릭하신 다음에 연결하겠다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다시 메이크의 화면을 돌아가겠습니다. 메이크 화면 돌아가신 다음에 커넥션 타입을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널,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인터널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커넥션 네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걸로 하면 내가 이때 어떤 걸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름을 좀 바꾸는 편입니다. 에크연, 에너지 쌀용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그다음에 토큰 이게 방금 저희가 NTN으로 시작했던 그 엄청나게 길었던 문자열 API 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오늘 해야 할 것 중에서 절반을 하신 겁니다. 절반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점세 개 누른 부분에서 여기 연결 보이시죠? 여기다가 선생님이 아까 만드셨던 그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날짜도 뭐 2025년 7월 3일 뭐 속초 김하연 이렇게 적었었는데 그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크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서 커넥션 타입을 인터널로 설정하시고요. 커넥션 네임 같은 경우에는 뭐 알아보기 쉽게끔 저는 뭐 에크연 에너지 살롱이라고 지어보고요. API 키 아까 NTN으로 시작했던 그 엄청나게 길었던 문자열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세이브 버튼 클릭하시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나오시면 성공이거든요. 자, 여기 제가 노션 연결하셨나요? 하고 질문했는데 반응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시 교환으로 노션을 넘어와서 오늘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쭉 내리신 다음에 강의실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강의실에서 두 번째 필기 제출물 이건 어떻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잘 이제 하셨다면 이 왼쪽에 아니 우측 상단에 점 세 개 클릭하신 다음에 연결 보면 아까 연결했던 거 잘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시범을 다시 보여드렸기 때문에 두 개가 지금 되어 있지만 아마 선생님들 하나 되어 있으면 잘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선생님도 이제 에듀테크 연구에 하고 계시는 저보다 더 에듀테크 잘하신 분들이어서 요거를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릴까 싶기도 하지만 클리포라는 친구를 저는 같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고3 학생의 실제 이번 학기에 제 수행평가했던 활동물인데 요게 이제 한국인의 글씨라고 보기 좀 힘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 전 잘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클리프한 친구가 OCR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텍스트화 시킨 거 여기 옆에 보시면 특정 근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클리퍼를 되게 애용하는 편인데 물론 나의 수행평가 채점에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생기부 소스를 수집하는 도구로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퍼 사용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구글 시트에 보니까 다른 분이 또 클리퍼에 대해서 설명하신다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클리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가입해서 무료 회원이긴 하지만 100개의 데일리 크레딧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 수행평가한 걸 보시면 이렇게 채점을 해줘가지고 이러한 이제 뭐 독서 감상문 같은 거 했어도 채점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이 채점 근거에서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그 컨텐츠 중심으로 이렇게 채점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피드백을 이용해 가지고 노션에다가 자동으로 이제 생기부 자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측에 있는 결과 다운로드 클릭하게 되면 이 학생들의 데이터가 그냥 다운로드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래쪽에 실습 1-1을 보시게 되면 실습 1-1에 예제 양식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학번, 이름, 점수, 클리퍼 피드백, 그다음에 과목명과 활동명, 그리고 생기부 초안, 작성 완료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선생님들이 지금 당장 예제 데이터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습 1-1로 들어가신 다음에 클리포 예제 데이터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요. 엑셀 파일을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 파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파일이니까 편집 사용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아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학번에 가장 먼저 나와가고 그 다음에 이름, 점수, 클리퍼 피드백인 과정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학년 반 번호는 있지만 학번이 이름 앞에 없기 때문에 이 D행에다가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학번을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셀이 생성되겠죠. 선생님들 이제 노- 엑셀 혹시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학년반 번호를 이용해서 학번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5자를 만든다고 생각이 되면요. 뭐 30101 이런 형식으로 나와 하고 302, 02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잘 생각하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학번이니까 30201로 읽는 거지 그냥 숫자라고 보면 3101, 3102가 되겠죠. 그러면 학년에다가는 만을 곱하고 그다음에 반에다가는 100을 곱하고 번호에다가는 1을 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게 되면 학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학번을 만드는 방법은 학년에다가는 만을 곱하고 반에다가는 100을 곱하고 번호에다가는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식 쓰는 게 귀찮다고 하면요. 제가 이 수식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 복사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어, 카리나 옆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요. 바로 3101 나옵니다. 3101 만드신 다음에 그냥 쭉 드래그 하셔도 되고 혹은 만약에 저희가 100명이면 쭉 드래그 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랬을 때는 가장 우측 하단에 십자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명, 200명의 학번을 만드신다고 하면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시지 마시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론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이 우측 하단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 올리면 십자가 모양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뭐 그 에스파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가장 네명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번 이름 총점 피드백이 있으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하신 다음에 다시 노션에 들어오시면요. 자, 노션에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하잖아요, 데이터를. 근데 노션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그냥 이렇게 구글 시트에 하듯이 혹은 엑셀에 하듯이 컨트롤 V 하게 되면요. 이렇게 모든 자료가 한 번에 다 같이 넣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컨트롤 Z 되돌리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마우스 커서의 가장 제가 넣고 싶은 좌측 상단에 올리신 다음에 ESC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늘 색깔로 블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블럭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시면요. 자동으로 얘가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클리퍼 피드백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데이터베이스가 이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클리퍼 피드백 쪽의 속성을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 자동 줄 바꾸기 해제라고 클릭하면요. 그 다음에 한번 세로 갇힘을 클릭하게 되면 좀 이제 한 줄로 예쁘게 아마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성공하셨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준비는. 어? 바꾸기 해제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보통 세로 고침을 하면 잘 되는데 아, 클리퍼 피드백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 자동 줄 바꾸기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잘 됐네요, 이제.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네, 여기서 텍스트 자동 줄 바꿈 해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렇게 학번부터 해가지고 클리퍼 피드까지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어차피 이 내용들은 다 클리퍼가 주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컨트롤 C 해가지고 가는 건데 학번에 대한 이제 그 함수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만 한번 제가 정보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노션의 데이터들을 이제 메이크에다가 넘기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이 노션에다가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값을 메이크에다가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이 시스1 예제 양식 옆쪽 가면 여기에 돋보기 옆에 전체 페이지로 열기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값은 어떻게 찾냐고 하면요. 여기에 슬래시 다음부터 물음표 전까지 그 값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값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엄청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은 이 주소창에 그냥 이렇게 한번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쫓아가 아무나 넣으신 다음에 아마 여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제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아마 선생님들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건 중요하지 않고요. 슬래시 다음부터 해서 이 물음표 앞까지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값이 되는데 요거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일일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슬래시 다음에 한 두 번째, 세 번째쯤에다가 아무 데나 이렇게 커서 올리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클릭하게 되면요. 딱 슬래시 전부터 다음부터 물음표 전까지의 그 값들만 딱 블럭이 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슬래시부터 물음표 사이에 아무 데나 커서를 올리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의 값을 자동으로 저희가 블럭을 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다시 메이크 들어오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라는 부분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 서치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서치에 많이 클릭하셔서 여기서 막히신 분들이 제가 이제 보조 강사 했을 때 몇 분을 봤었거든요. 서치 절대 누르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조금 한 2초, 3초 기다리게 되면요. 얘가 알아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갖고 와가지고 이 필터에 보시면 얘가 잘 갖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갖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저희는 세이브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세이브를 클릭하시고 이 바깥쪽에도 세이브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아래쪽에. 그래서 이 세이브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저장의 단축키는 컨트롤 S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S를 눌러도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웹 환경이어서 자동 저장이 될 것 같지만 웹 환경에 불구하고 자동 저장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작업하신 거 저장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저장을 생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잘 연결됐는지 확인하려면 노션 이 모듈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 N 쪽에다가 즉 이 모듈 위에 아무 데나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Run this board only라는 부분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인풋 데이터가 있고 아웃풋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렇게 번들 한번 다 이렇게 닫아보면요. 총 4개의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리나, 윈터, 닝닝, 지젤 이 4명의 학생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작업할 건데 이렇게 데이터의 번들 형태로 값들이 다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이 값이 잘 들어왔는지 보기 위해서는 번들의 가장 아래쪽 속성인 프로페티스 밸류 값을 클릭하게 되면요. 과목명, 점수, 학번, 생기부 초안, 크리퍼 피드백, 활동명, 이름.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으면 조금 더 클릭하게 되면 지젤이라는 친구의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꼭 맨 위에 있다고 맨 처음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랜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 저랑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잘 들어오신 거 다들 됐으면 한번 숫자 1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연수하면 선생님들이 좀 이 연결하는 과정이 좀 되게 어렵고 지지부진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좀 중간에 중도에 치다가 좀 많이 생기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도파민이 엄청 링크 복사 실패하셨다고요? 이 아이디 값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서 하시려면 절대 안 되거든요. 바깥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확대 버튼 클릭하셔서 전체 페이지 열기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더블 클릭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만 보이신다? 라고 하시면 아마 여기서 리밋에 한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밋이 뭐 1로 설정돼 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늘 리밋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민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방금 여기서 여기 더블 클릭하신 이 아이디 값을 여기다가 버프트 하셔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그 다음에 밑에는 run once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run this board only를 클릭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4개가 들어오면 되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같이 이제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제 같이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모듈을 갖고 와야 하는데요. 두 번째 모듈은 이제 다시 한번 기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 교환의 2번 챕터에 교환을 넘어오시면 되고요. 이제는 저희가 프롬프트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예시는 제가 여기다가 원래는 저 이것보다 훨씬 더 길게 쓰는 프롬프트가 있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더 저보다 잘하실 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워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프롬프트 갖고 온 상황입니다. 바로 이 긴 거 그냥 이렇게 블록해서 복사하지 마시고 이 오른쪽 상단에 복사 버튼이 있기 때문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 긴 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항상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얘를 하나의 변수 지정을 할 겁니다. 변수 지정한 다음에 그 변수로 지정된 한두 단어 되어 있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계속 사용할 예정인데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 프롬프트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것들 넣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Edit Another 모듈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거기서 툴스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툴스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누르시거나 하신 다음에 저희가 변수 베리에이블을 직접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get 베리에이블은 이 변수의 정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get이 아닌 set을 클릭한 다음에 set을 클릭하게 되면 set 베리에이블과 set multiple 베리에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의 변수에 설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위쪽에 있는 set 베리에이블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리에이블 네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가 이 변수의 이름을 뭐로 부를 것이냐라고 하면 세팅용 프롬프트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베리에이블의 밸류 값은 방금 저희가 여기서 복사했던 좀 다소 짧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긴 이 세트 프롬프트를 값을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이브 버튼 한번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set variable이라는 툴스에 모듈을 연결하신 다음에 이렇게 긴 값들을 매번 그냥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용 프롬프트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값을 넣으시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run once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제 이렇게 변수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팅용 프롬프트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한테 변수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정렬이 이렇게 됐고 막 이쁘게 되지 않았다면 이 가장 아래쪽에 이 마술병 같이 생긴 오토 얼라인을 클릭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얘가 정렬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들 따라오셨을까요? 좀 내용이 어려워서 아마 중도 이탈자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 메인인 LLM 모델 연결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베리에이블 밸류는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 제가 교환에 아래쪽에 프롬프트 예시라는 하는 토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채팅방에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올리긴 이 글자 수가 초과해서 올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요거 펌프트 예시어 되어 있는 부분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한 LLM 모델에 연결할 건데 다시 교환을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들어갈 겁니다. 제미나이 API 크리에이터 컴필레이션이라는 부분에 토글파를 클릭하게 되면요. 어, 제가 이거 연결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선생님들 제가 이제 URL 중에서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도 한번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고요. 구글 AI 스튜디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요. 지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저는 이미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요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회원가입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지메일 사용하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걸로 연결을 이제 하신 다음에 제미나이의 API 키를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 요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가장 위쪽에 Get API 키라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를 저희가 API 키를 만들기 클릭하신 다음에 저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뜨겠지만 선생님들 아마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만들기라고 되어 있을 거고 거기서 API 키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꺼졌을까요? 다시 보이시죠, 지금은? 네. 여기서 get API 키를 클릭하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 구글 계정에다가 API 키 만들기 클릭하셔가지고 아마 저는 지금 연결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만 뭐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API 키 만들기 아마 이렇게 뜰 텐데 그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API 키가 나오게 되면서 복사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복사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PI 키를 발견을 받았으니까 다시 노션으로, 아니, 노션이 아니라 메이크 화면을 들어오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미나이의 API 키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글 제미나이 AI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중에서 저희는 크리에이터 컴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 이미지, 크리에이터 비디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크리에이터 컴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감이 잡혔으면 저는 여기 연결 이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지만 선생님들 아마 크리에이터 커넥션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에디트 하신 다음에 커넥션 네임만 뭐 에크연, 에너지 살롱 이렇게 하시고 API 키 방금 발급받은 거 그냥 붙여 넣으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 클릭하시면 아마 이런 화면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터 커넥션을 이용해서 제미나이 AI까지 연결하시면 이제 거의 다 찐으로 거의 다 왔고요. 저희는 이제 어, API 키를 발급받았으니까 이 제미나이 다양한 모드 중에서 AI 모드를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의 그 무료 버전은 API 키에 과금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제미나이 과금을 했어도 API 발급받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금을 하지 않았을 때는 프로라고 되어 있는 모델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마 프로 사용하면 오류가 날 텐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거 사용할 거냐면 요건 선생님들 이제 사용하시기 나름인데 저는 2.5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 모드 중에서 가장 최신으로 나온 2.5 플래시 프리뷰 05-20 이 친구를 저는 사용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프로가 아닌 부분들이면 선생님들 그냥 아무거나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맛에 맞추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1분당 제한량이 좀 있어서 근데 물론 저희가 하는 작업들은 그렇게 엄청난 속도가 요하지 않기 때문에 1분당 엄청나게 많이 작업을 처리하지 않아서 상관없지만 그 모델별로 이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이렇게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I 모델까지 선택하셨으면 이 메시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아래쪽에 Edit 아이템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역할은 유저라고 할게요. 역할은 유저. 그다음에 파츠 부분에서 Edit 아이템을 클릭하신 다음에 메시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텍스트와 파일이 있는데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부분에 이제 저희가 어떤 것들, 프롬프트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프롬프트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를 이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팅용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클릭하면요. 얘한테 이제 이거 정보를 다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글 뒤에다가 더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가 이렇게 쓰면 한글로 쓰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좀 글자가 다시 앞으로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을 이용하여까지 쓰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커서 옮기신 다음에 세팅용 프롬프트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넣으시면 되거든요. 세팅용 프롬프트 이용해서 학생의 결과물 피드백을 활용하여 스틱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피드백에다가는 이제 가로 가로 넣었으니까 이 가로 가로 사이에 피드백이 뭔지를 알려주면 되는데 그 피드백 내용은 아까도 봤지만 그 클리퍼의 피드백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클리퍼의 피드백이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 노션 서치 오브젝트 모드에 아마 클리퍼의 피드백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클리퍼의 피드백이 있다고 좋다고 이거를 클릭해서 넣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한번 토글바를 더 열게 되면요. 여기 아래쪽에 플레인 텍스트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이 탐구 주제가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 피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값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퍼 피드백 안에서도 플레인 텍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이 값을 매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는 뭐 지지부진한 얘기들 뭐 250자 내외로 세특을 작성해주고 세특 내용 이외에는 다른 텍스트는 절대 입력하지 말아주세요. 그다음에 뭐 학생의
발전 역량이 보일 수 있도록 혜택을 작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이제 혹시나 처음 하신 분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채팅방에다가 업로드 한번 했습니다. 그냥 이거를 버프를 하셔서 붙여 넣으셔도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세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저, 역할은 유저고요. 메시지 타입은 텍스트. 그 텍스트 내용은 간단하게,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했는데, 나중에 가시면 이 점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점수별로 학생을 좀 구별해가지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 학교에 연수하셨던 분이 그 블룸의 6가지 교육 위계 목표를 이용해서 그 학생의 이제 서술어를 이렇게 6단계 구분하는 내용을 연수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까지 반영한 것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엄청 어려운 거 하시면 아마 좀 지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런 원스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스특용 폰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쭉쭉쭉 제미나이가 지금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택을. 그래서 이렇게 1 버튼 보이면 제대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리저트 값을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탐구에서 온실가스 배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얘에 대한 생기부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학생도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학생도 나왔으니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왔으면 성공인 거예요. 거의 다 성공하셨는데 혹시 다 되셨을까요? 너무 어려우시죠? 저도 이제 처음 했을 때 한 밤을 새면서 이거는 근데 지금보다 엄청 복잡한 뭐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 갖고 와가지고 하는 형태여서 지금보다 아마 배우기 더 어려웠을 텐데 그나마 제가 최대한 구조화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나마 이렇게 줌 환경에서 더 배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거 녹화본 보시면 사실은 녹화본도 안 보셔도 되고요. 사실 교환만 보셔도 교환은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놨으니까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미나이의 모듈이 이렇게 학생용 데이터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고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거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이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자동으로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초안을 넣어주는 것까지 한번 자동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지막에 해야 할 거는 그 노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노션을 클릭하십니다. 노션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업데이트를 사용할 건데 업데이트를 클릭하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업데이터 페이지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위쪽에 이름이 가장 긴 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셔서 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저희가 에크런 에너지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만들어놨는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젠 다시 연결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아이디가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전체 페이지로 열기를 하신 다음에 어, 여기 슬래시 다음부터 물음표 사이에 있는 값을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혹은 어차피 같은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서치 오브젝트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값을 갖고 와가지고 컨트롤 C 하시고 여기다가 넣으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 값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방금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무엇이고 아이템 아이디는 무엇이야 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슬래시부터 물음표 사이의 값이었다면 이 아이템 아이디 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희가 커서 올리면 이 가장 첫 번째 노션 서치 오브젝트라는 모듈에서 나오는 값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페이지 아이디 다섯 번째에 있는 페이지 아이디 값을 넣으셔야 합니다. 근데 가끔씩 많이 실수하시는 게 아이디 조금 더 내리면 페런츠라는 부분에 페이지 아이디라는 값이 나와 있어서 이걸 클릭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헷갈리면 옆에 보시면 이 값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값이 없다는 거니까 요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있는 이 22, 22, 5, 1, 3, 7 이렇게 시작하는 이 친구의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 값을 이렇게 노션 서치 오브젝트의 다섯 번째에 있는 페이지 아이디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생기부 초안 내용을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야 하잖아요. 각각의 학생들 데이터 값을.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 버튼 누르면요. 구글 제미나이 AI 모듈, 크리에이터 컴플레이션이 만들었던 모듈 중에서 그 두 번째, 리저트 값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 피해 탐구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리저트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이걸 매핑이라고 합니다. 매핑. 매핑이나 하고요. 세이브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셨으면 한번 저장 버튼을 전체적으로 해보신 다음에 저는 한번 런 원스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잘 붙으면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까지 하시면 자동화 이제 끝판왕까지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250자, 300자, 뭐 400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좀 고민을 하셔서 구글 제미나이의 그 모듈에 어떠한 펌프트 입력을 하셔야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하시고 뭐 점수별로 이렇게 상중하 나눠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가 모두 다 들어오는 거 볼 수 있고 선생님들 혹시 잘 안 되셨으면 아마 여기서 페이지 아이디 값을 제대로 넣지 못했거나 혹은 제미나이의 값에다가 리저트 값을 안 넣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학번이나 점수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리저트 값을 항상 이렇게 생기부 초안이라는 부분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드는 고민점이 있는 게 저희가 만약에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와서 밑에다가 이제 뭐 다른 친구, 카리나가 또 다른 거 해서 넣었을 때는 이게 다시 돌리게 되면 이미 내가 완성해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거 이제 사용할 건데 얘가 지워지기 싫은데 얘가 지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옆에 제가 왜 굳이 작성 완료를 필요가 없는데 만든 이유가 있겠죠. 얘가 알아서 이렇게 체크가 되면 정말 좋겠죠. 완성된 다음에. 제가 두 개는 체크해보고 두 개는 체크해보지 않겠습니다. 자, 체크했을 때 체크된 것과 체크되지 않은 것들의 차이점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모듈에 서치 오브젝트에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얘가 자동으로 체크가 되게끔 만드는 것과 체크가 된 이후에는 이 체크된 데이터는 절대 다시는 건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동화에 끝까지 갔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는 첫 번째 서치 오브젝트 모듈에서 필터를 걸 수 있어요. 필터를 걸 수 있는데 어떤 필터를 걸 거냐? 나는 이 체크박스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만 이제 불러올 거야. 그러니까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거는 이미 완성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가 필요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너는 저기 가고 나는 체크박스가 되어 있지 않은 지젤이가 닝닝의 데이터만 갖고 올 거야. 윈터한 카이나는 작성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저희가 이제 영어로 체크박스가 되어 있지 않은 것만 불러오겠다. 그래서 equal 쓸 건데
선생님들이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첫 번째는 얘가 속성이 텍스트가 아니다. 체크박스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바로 밑에 있는 이 코에 되게 미력적이지만 얘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얘가 아니고 두 번째는 아 그러면 체크박스구나 라고 해서 체크박스를 검색해서 포뮬러로 되어 있는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아니에요. 가장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인데 요거 아니고요. 그냥 조금 마우스 버튼을 스크롤 내셔서 조금만 네 번째까지 내려보시면 체크박스가 나와 있고 거기서 이퀄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퀄스를 클릭하시고 이제 체크박스가 이퀄 동등한 거 어떤 거 되어 있지 않은 것들만 그러면 여기서 보이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보이스 보이스 선택하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폴스인 것만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그거 말고도 마지막에 다 완성했으면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체크박스까지 이렇게 체크하면 정말 좋기 때문에 이 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에 들어가셔서 뭐 할 거냐 여기서 작성 완료를 yes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클릭할 거예요. 자, 그러면 흐름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체크박스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만 가져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쭉 가공해서 마지막에 자동화를 하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다시는 또 얘가 작성 완료가 안 돼 있어서 다시 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작성 완료를 인피트에서 yes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 닉님과 지제의 데이터 잘 보세요.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들 아마 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 좀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제가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지금부터는 좀 제가 혼자 시연을 해보는 것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체크박스가 알아서 됐고 위쪽의 데이터는 아예 건들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닉닝도 새롭게 바뀌면서 이렇게 체크박스가 자동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이 네 개의 데이터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런 원스를 클릭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 데이터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끝나게 됩니다. 건들지 않고 그냥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마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웃풋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뜨게 됩니다. 오류가 뜨는 이유는 어차피 할 게 없기 때문에 오류가 뜨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클리퍼라는 친구에서 선생님들이 뭐 서지 자료나 아니면 얘네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피드백 받으신 다음에 노션에다가 이 값들을 아까 제가 알려줬던 1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노션과 툴스, 제미나이 모듈을 이용해서 총 4개의 모듈만 연계하신다면 100명이고 200명이고 그냥 쉽게 쭉 쓰고 저는 이제 다른 일 하면서 지금 당장은 이 4개의 데이터기 때문에 되게 스몰 샘플이어서 선생님들이 이거 그냥 GPT 돌려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좀 100명, 200명 되면 그때부터는 차이점이 좀 나타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0명 쓴다고 하면 15분? 초안 쓰는데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쓴 것들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방금 보였던 그 데이터에 와 있던 과목인데 영역 2, 영역 3, 4에 해가지고 이렇게 총 30명의 학생을 한 15분 만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체육 선생님께서 그 1학년 체육 1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기별로 써야 한다는 것을 모르셔가지고 그냥 하셨다가 지금 낭패를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초안을 혹시 만들 수 있냐 해서 이거 좀 비밀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드는데 그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웹툰 연계 같은 것들은 되게 재밌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바로 다음 단계 이용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그냥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이걸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노션 양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뭐 다이니 다이어스나 전 패들렛이나 다 이용을 해봤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자동화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노션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션에서 하기 때문에, 이 파일과 미디어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노션 양식에서 학생의 결과물을 자동으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응답을 보시면요, 이렇게 수행평가 결과물이 나와 있고, 이거는 제가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수업에서 고급화 과목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논문 5개 정도를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에 포스터를 만들어라고 하는 수행평가를 했었습니다. 제가 좀 IB 교육과정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과학 쪽에서는 소논문 작성에 좀 더 공을 되게 많이 들이잖아요. 자, 확장된 소논문 이 과정을 좀 접목시키는 수행평가를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한 장짜리 페이지에 되어 있는 내용을 이 굳이 클리퍼에 가지 않더라도 자동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나 더 사용할 거예요. 뭐냐면 HTTP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 텍스트 파일을 아니 PDF 파일을 텍스트로 OCR 하는 기능을 이용해 하기 위해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pdf.co라는 모듈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노션에서 서치 오브젝트와 그다음에 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은 그 앞에 챕터 2에서의 시스 1-1의 그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였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다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이디 값만 다시 받으신 다음에 아이디 값만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는 다 똑같기 때문에 아이디 값만 이렇게 갈아 끼운 형태로 가신다면 쉽게 쉽게 저희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 풀렸을 때는 이렇게 값만 다시 아까처럼 매핑을 하는 작업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이브 버튼 클릭하고 저는 그럼 노션 서치 오브젝트 모드를 이용해서 런 디스 모드를 올리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개의 번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요. 프로퍼티스 분리 값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번에는 학생의 수행평가 결과물이 이렇게 PDF 파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요. UI 주소가 뜨게 되는데 이 UI 주소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실제로 이 학생의 결과물 PDF 파일이 이 메이크에도 잘 불러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가공해서 만들 건데 이때 두 가지 모드 설치에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션과 툴스 사이에 두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놔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에디터 모드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첫 번째 넣을 거는 HTTP라는 모듈입니다. 거기서 이 URL 주소를 통해 가지고 파일 다운로드 받을 거기 때문에 겟업 파일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URL 주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봤던 수행평가 결과물 PDF로 제출하세요 하는 부분에서의 URL 값은 파일 값까지 한번 토글바 열게 되면요. 여기 URL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빨리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녹화본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고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에디터 모드를 클릭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pdf.co라는 공짜 사용할 수 있는 친구고요. 요거 convert from pdf, pdf로부터 변환시키겠다라는 모듈을 선택하신 다음에 API 키 발급받는 거는 동일한 모듈 이름과 동일한 사이트거든요. pdf.co 가입하시면 메일 인증만 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API 키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키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구글 지메일이나 아니면 네이버 메일 같이 굉장히 많은 메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 다 사용하시면 또 이어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연결됐다고 하면요. 여기서 설정을 건들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쭉 놔두신 상태에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시고 전체적으로 세이브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run once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제 학생의 PDF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 생기부 초안이 자동으로 누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윈터하는 학생은 DPPH라는 시약을 이용해서 항산화 효과, 라디칼, 천연물의 라디칼 억제하는 실험을 이제 논문 분석한 친구고요. 세 번째 닝닝 친구는 바이오 디젤에 대한 내용을 논문 요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지대한 친구는 어떤 거 했냐면
커피 찌꺼기랑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얘가 잘 들어오는지 제가 여기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스탑을 누르고요. 값이 아까 좀 이상한 할레이션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제미나이 모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값들이 달라서 결과물 피드백이 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클리퍼 피드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의 그냥 결과물이라고 쓰고요. 이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이 pdf.co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외계 문자 같이 생긴 이 바코드 형태로 나타내는 데이터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매핑을 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러는 원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별로 이 데이터를 과연 잘 읽어내서 갖고 왔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값이 잘 들어오면 성공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달리 이제 진짜 이 카리나 학생이 한 나노 입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 그 플라즈마 공명이 이 친구의 포인트였는데 ASPR 내용이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닝닝 학생이 아마 바이오 바이오 디젤이었고 마지막 친구가 이제 커피 찌꺼기, 그다음에 윈터 학생이 DPPH 항산화 효과였는데 그 내용이 잘 들어왔는지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순서는 랜덤이기 때문에 이렇게 랜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PDF를 OCR 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클리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결과물 자체를 잘 읽어내는 걸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텍스트를 못 읽는 파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류가 나서 할루레이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원래 하시던 방법을 하시거나 아니면 클리포에 넣어서 클리포 피드백을 받으셔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학생들이 PDF 파일을 그냥 받아서 자동화가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굳이 이 PDF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하는 과정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데이터베이스 양식을 이용해서 하신다면 훨씬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보여준 예시는 다 한 장짜리 예시이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 한 장인 게 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두 장까지는 잘 읽는데 얘가 한 10장 정도 발표자가 10장이면 잘 못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그냥 하지 않고요. 이 CT당 페이지 수를 저장을 할 때 4장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 PDF 파일의 장수를 되게 줄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학생의 발표자를 그대로 하기에는 이게 이제 4장짜리가 됐을 때, 그냥 한 장짜리 때는 막 10장, 20장이 되면 잘 못 읽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들은 시트당 페이지 수를 4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넣게 되면 잘 이제 학생들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범은 굳이 보여드리지 않고 위에 아까 pdf.co 이용해서 만든 부분만 한번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 토크바 달아서 어떻게 설정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구술 발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아까 보여줬던 발표 자료가 있잖아요. pdf.co에서 이제 그 OCR 기능에서 받았던 자료와 그다음에 클로버노트로 모든 학생의 데이터를 다 녹음해 놨습니다. 녹음해 놓은 그 데이터 값을 이용해 가지고 클로버노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텍스트 파일을 옆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같이 분석을 했더니 엄청나게 잘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구수 발표할 때는 선생님들이 좀 귀찮으시겠지만 이 클럽아웃에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쭉 녹음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자동까지는 아니지만 반자동으로 넣으신 다음에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생기부 초안 작성하면 아마 원활하게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어떻게 수행평가 유형별로 생기부를 자동화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DB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 배우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오늘 녹화본이 아마 제공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녹화본을 보시고 그다음에 교환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조금 이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기 말 지금 생기부 자료 작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 것들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션하는 교사톡 이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랑 이제 천쌤과 같이 자동화 관련되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신 거 되게 강추드리고요. 오늘 해본 메이크가 어렵지만 재밌다고 생각 드시면 이 생기부 자동화는 되게 하나의 시나리오지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메이크의 세계는 되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것 했을 때 가장 좋았는지에 대해서 9개 시나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9개 시나리오의 매뉴얼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메이크 공부하면서 봤던 유튜브 영상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은 MCP로 좀 넘어가서 MCP도 좀 사용하고 있고, 좀 기회가 된다면 엠파덴 같은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현상에 좀 치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 좀 사례 개발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또 좋은 사례 개발이 된다면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개하자면 저는 사실 본캐는 과학교사여서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가 좀 두껍지만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어서 한 7,600명 정도의 구독자 갖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과학생들 계시면 한 번씩 우리 연구회에 이런 쌤이 있었는데 이런 유튜브 채널 운영하더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영상의 편집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영상 편집 강의안도 하나 만드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공유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반 동안 메이크 자동화 세계 선생님들이 살짝 입문해 보셨는데 엄청 어려우시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링크는 없고요. 제가 만든 PDF 파일이 있는데 연수 끝나고 나서 바로 PDF 파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제 연수 들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이 연수를 G센터에서 하고 있다가 한 처음으로 해서 2달 정도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 연수 개선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이크 궁금하시면 항상 저한테 겐톡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노션하는 그 사톡방 들어오시면 메이크 고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얘기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이제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그 유튜브 너무, 와, 너무 정성스럽게 잘 만든 것 같아서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네, 이렇게 또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Q&A 있으시면 지금 제가 링크 하나 올렸거든요. 추석 체크 하시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한 1분 기다렸다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해 주세요. 추석 체크도 좀 해주세요. 네, 질문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연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